네, 안녕하세요. 11주차 1강 사장의 회로망 해석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회로망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를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잠깐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망전류 해석법 그리고 마디전압 해석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망 해석이라는 것은 회로 내에 흐르는 전류 또는 전압을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로망 해석이라고 얘기하고요. 회로망을 설계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설계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얼만큼 흘러야 되고 전압이 얼만큼 걸려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죠. 저항, 뭐 커페이터, 인덕터 뭐 등등의 소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회로를 설계하는 것, 즉 회로망 해석하고 회로망 설계하고는 서로 이렇게 역의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로망 해석을 위해서 망전류 해석법, 마디전압 해석법을 우리가 배울 텐데요. 그 전에 용어 절점이라고 하는, 노드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절점이라고 되어 있는 책들도 많이 있고요. 마디라고 해석해 놓은 책도 많이 있습니다. 절점, 그리고 메시 해석법, 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노드 해석법, 메시 해석법. 그래서 이제 망이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해요. 그래서 또는 루프 방정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요 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용어들 지로 뭐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디예요. 마디라는 것은 이렇게 점을 찍어놓은 부분을 이제 마디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마디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노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냐 하면은 두 개 이상의 회로 소자를 연결한 점, 그것을 우리는 마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주요 마디를 보통 주요 마디를 이용해서 회로 방정식을 세우는데, 요 주요 마디는 3개 이상의 소자가 연결된 점을 우리는 주요 마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디라고 하면은 이 주요 마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저항과 저항이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두 개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류가 그냥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여기 R2에 흐르는 전류나 서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로 방정식 뭐 이런 거 세울 이유가 없어. 뭐 전압 구하고 싶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랑 R1 곱하면 되는 거고, R2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고 싶다 하면은 I1과 I2는 같은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서로 같은 값이야, 그렇죠? 거기에 R2 그냥 곱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건 그다지 뭐 회로 해석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소자가 3개 이상 연결되면은 이렇게 브랜치, 가지가 이렇게 요게 이제 나뉘어지는 걸 가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류가 분배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노드점에 대해서는, 즉 마디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로를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흐르는가, 전류가 분배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로를 해석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회로 해석이 있어서 요 주요 마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 보통 마디다라고 하면은 이 주요 마디를 의미합니다. 단순 마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미 두 개 소자만이 연결된 점을 우리는 단순 마디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개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점, 이것을 마디라고, 단순 마디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준 마디는 기준이 되는 점을 우리는 기준 마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로에서 기준을 영전위를 보통 우리는 기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준점이라고 얘기하죠. 이 점을 갖다가 우리는 기준 마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점이나 이쪽에 있는 여기 점 찍어도 상관없죠. 여기 점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몇 볼트가 걸리는지, 여기는 몇 볼트 걸리는지, 여기는 몇 볼트 걸리는지, 이렇게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점을 우리는 기준마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디 사이를 이 부분을 우리는
부분을 여기도 마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순 마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 마디. 여기도 단순 마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랑 여기랑 같은 지점인 거니까 여기는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면 되죠. 마디는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개의 마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지는 요 소자와 소자가 연결된 부분을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노드는 그래서 노드는 보면은 다시 보면은 노드는 지워서 보면은 요 지점과 요 지점이 여기가 기준 마디라고 하는 거고 여기 하나 두 개 점이 두 개가 되는 거지. 이 점은 같은 라인이야. 그래서 이건 하나고 그리고 여기에 점 찍을 수가 있지. 그래서 이것은 단순 마디는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것이고요. 주요 마디는 몇 개가 될까? 여기 기준 마디 여기가 하나 있는 거니까 요 마디 요걸 갖다가 요 지점을 우리는 기준 아니 저 주요 마디라고 얘기를 하고 요걸 갖다가 우리는 기본으로 줄여서 그냥 노드 마디라고 하면 여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브랜치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노드와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 둘 그건 단순 마디까지 포함을 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경로는 가지와 가지가 연결된 가지들의 집합을 우리는 경로라고 얘기를 해요. 즉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회로의 경로를 우리는 경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도 전류가 흐를 수 있어. 그래서 1, 2가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2, 3도 경로, 3, 4도 경로 또는 이렇게도 흐를 수가 있으니까 1, 2, 4도 경로 그리고 1, 2, 3도 경로 여기도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경로라고 하는 겁니다. 개회로 오픈되어 있는 루프를 얘기를 해요. 여기는 오픈 서로가 회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오픈 루프, 오픈 경로, 개 경로, 개회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얘는 회로 해석에서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얘는 회로 해석에서는 그다지 뭐 우리가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상관 안 하고요. 이렇게 해서 다 전부가 회로가 연결되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러한 경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폐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시작점과 끝점이 연결되어 닫혀 있는 경로 이것을 폐회로라고 얘기하고요. 줄여서 그냥 폐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망. 그래서 우리는 노드 해석법이랑 노드 해석법 이거를 우리는 절점 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마디라고도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노드 해석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망 해석법이 있어요. 망 해석법 이거는 메시라고도 얘기를 하고 메시 또는 지로 해석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망의 노드는 알아봤고요. 노드가 뭐라는 건 알아봤고 망이라는 거 알아볼게요. 망이라는 거는 내부에 또 다른 폐회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단일 폐회로를 우리는 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메시라고 얘기해. 지금 여기에서는 망이 몇 개 있냐면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루프가 4개가 되어 있는 것이지 옛날에 루프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메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근데 루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것도 큰 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망이라고 얘기 안 한다. 그냥 이건 루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폐회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폐회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또는 이렇게 가도 이거는 하나의 루프가 되는데 이런 거는 메시라고 얘기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폐회로에 또 다른 폐회로가 존재하지 않는 거 그것을 우리는 메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일 폐회로 이것을 우리는 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림 4.5에서는 1, 2, 3, 4 해가지고 4개의 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용어를 다 뭐 그냥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망전류 전류 해석법을 우리가 받아야죠. 이제 알아야죠. 그 중에서 이제 망전류 해석법을 알아볼 건데 망전류 해석법 이런 걸 해석법을 알아보면서 또 다른 용어가 나오면 그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전류 해석법은
기본이 KVA를 사용하는 거야. 키리오프의 전압 법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KVA를 사용해서 망에 대한 전류를 미지수로 해서 연립방 정식을 만들어서 미지수를 구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망전류 해석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시 해석법 또는 지로 해석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망전류 해석법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회로에서 모든 망을 찾고요. 그냥 보면 그냥 찾는 거야. 그냥 회로 보면서 그냥 풀면 돼요. 그리고 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클럭와이즈, 즉 시계 방향으로 망전류를 가정해서 연립방 정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때 연립방 정식은 KVA를 사용해 가지고는 연립방 정식을 만들면 되는 거죠. 연립방 정식 만들면은 얘는 소고법을 이용해서 뭐 등치법, 뭐 소고법, 가감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렇죠? 연립방 정식 푸는 거 그렇게 해서 풀든가 아니면 크레머의 행렬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행렬을 이용해서 크레머의 공식 또는 크레머의 정리, 크레머의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망전류 I1, I2, I3 이런 쭉 전부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근데 지금 고등학생들도 이 크레머의 법칙을 배우는 것 같긴 하던데 안 배운 학생들도 여러분들 50%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크레머의 법칙으로 푸는 법도 한번 보고요. 연립방 정식 그냥 등치법이든 가감법이든 적당히 봐가지고 해석하는 푸는 거 두 가지 예가 우리 교재에 친절하게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죠. 망과 망 사이에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소자가 공유되어 있으며 이들 소자에는 각 망의 전류가 중첩되어 흐른다. 네, 이게 뭔 말인지는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면서 4.2.1 예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 그림 4.6의 망절에서 망전류 해석법을 사용하여 각 저항에 흐르는 R1, R2, R3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라는 얘기인 거네요. 그래서 요거에서 R1, R2, R3에 흐르는 전류 I의 R1, I의 R2, I의 R3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은 이제 맞춰보려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메시 방정식을 세워 볼게요. 자, 어떻게 세우냐면은 여기 지금 11V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 R1에 걸리는 전압과 R3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나? 이게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1차 하나의 방정식이 나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건 0V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 또는 0V 이렇게 안 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여러분도 오실로스코프나 디지털 멀티미터 재봤죠? 계측기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가 이렇게 같은 라인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도 같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뭔데? V의 R3라고 쓰면 V의 R3는 V의 R2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야.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은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V의 R3 빼기 V의 R2는 몇이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즉 여기에 걸린 전압은 0V인데 이 놈은 V의 R3에서 V의 R2를 빼준 거랑 같다. 또는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좌변은 0은 V의 R2 빼기 V의 R3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걸린 전압은 전압 빼기 여기에 걸린 전압으로 VR3로 이렇게 연립방정식 세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한 것을 방정식 세워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11V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바로 지금 예제를 푼 거예요. 우리 교재에는 쭉 설명이 많은데 그 설명까지 하면 우리가 시간이 좀 없고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대신 11V는 11 그리고 1, 3, 2 이 각 소자의 값들은 나중에 적용을 할게요. 여길 V라고 표현할래? 그러면 방정식은 V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린 전압과
여기에 걸린 전압의 합이야. 그래서 여기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돼? V의 R1이지. 근데 V의 R1이라고 쓰면 한 번 더 써야 돼. 뭐 킬로요필 전압 법칙 그거로 푸는, 단순하게 그렇게 푸는 거니까 메시 해석법 보는 거니까, 여기에 걸린 전압은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표현해놨어? I의 1으로 표현해놨지. 그러니까 I의 1 곱하기 R1으로 하면 되겠네. R1의 I의 1 이렇게 써주면 돼. 그치? 또 그 다음에 R3에 걸린 전압 구해야 돼. 거기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되는데, 전류가 I의 1이니까 R3에다가 I1을 곱해주면 돼. 그런데 R3에 흐르는 전류는 I의 1만 흐르는 걸 표현해놨어? 아니지. 이렇게도 흐른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 거야. 가정을 한 거잖아 지금. 즉 전류가 어떻게 흐르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냥 전류의 방향 내가 임의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잡는다라는 얘기야. 시계 방향으로. 그래,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I의 1에서 I의 2는 I의 1과 반대 방향이잖아. I의 1은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거고 얘는 I의 2는 밑에서 위로 흐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반대 방향이니까 I의 1 마이너스 I의 2로 이렇게 묶어주면 R3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정식 이렇게 세우면은 첫 번째 이 루프의 이 메시에 대한 회로 방정식을 세운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에 두 번째 메시에 대한 해석법을, 메시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겠지. 그래서 얘는 0은 이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I의 2니까 I의 2 여기다 쓸래. I의 2 I의 2에 R2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I의 2는 이렇게 흐르는 건데 지금 여기다가 쓸까? R3에 I의 2를 이렇게 곱해주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흐르는데 I의 1은 또 반대 방향으로 흐르잖아.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I의 1으로 이렇게 해줘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을 세우면 이러한 두 개의 메시가 있는 회로 해석에서는 이렇게만 풀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숫자 대입하겠어요. R1은 1옴이니까 요거부터 쓰고 V는 나중에 쓸래. R1은 1이니까 1 곱하기 I의 1. 요거 그냥 칸이 좀 좁을 수 있으니까 쓸게요. I의 1 플러스 R3가 몇이래? 지금 3옴이지. 3I의 1이 되겠네. 3I의 1.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3I의 2가 되겠죠. 는 V라는 얘기야. V는 몇인데? 11. 이렇게 써주면 되지. 다음 요거 볼게요. 요거 R3하고 I의 1을 곱해줘서 마이너스 달아주면 되네. 그러면 R3는 3이니까 마이너스 3 I의 1 나와지고, R3의 I2, R3가 몇이냐면은 3이래. 3 I의 2가 있는 것이고, 여기 R2가 2옴이니까 2I의 2 플러스 2I의 2는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거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이제 정리할게요. 요거 정리해주면은 1 더하기 3은 몇이야? 4지. 그래서 4I의 1 마이너스 3I의 2는 11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3I의 1 마이너스 3I의 1 요거 더해주면은 플러스 5I의 2. 이것은 0이라는 얘기인 것이네. 연립방정식 다들 풀 줄 알죠? 일단 교재도 연립방정식으로 풀고 그 다음에 크레메 법칙으로도 풀어놨네.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어볼게요. 나는 I의 1부터 나는 구하고 싶어. 그러려면 I의 2를 먼저 소거를 해야겠지. 그 소거하려면 여기다가 위에다가는 5 곱해주고 밑에 식에다가는 3을 곱해줄래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식에다가 5 곱해주면 몇이 되겠어? 20 I의 1 마이너스 5, 3, 15 I의 2는 55. 그 다음에 3 곱해주면 밑에 식에 마이너스 3, 3은 9네. 그래서 3은 9 I의 1. 그 다음에 3, 5, 15 플러스 15 I의 2는 0. 그래서 더해주면 여기는 없어지죠. 이거 더해주면 몇이 돼? 11 I의 1은 몇이 돼? 55가 되겠죠.
그러므로 i의 원은 몇이야? i의 원은 5가 되겠네. i의 원을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래요. 그러면 요거 대입해 주면 5, 3, 15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고 플러스 5i의 2는 0이란 얘기네. 그러니까 그러므로 i의 2는 몇이 되겠어? 3이 되겠지. 3. 5, 3, 15 하니까 0 되는 거니까 i의 2는 그래서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i의 원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여기만 이렇게 좀 지워볼까? 그래서 i의 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흐르는 이러한 메시에 흐르는 전류를 i의 원이라고 표현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나는 지금 R원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어. 그러면은 i의 원과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의 R1이라고 하면은 i의 R1과 i의 원은 어떨까? 같을까 틀릴까? 서로 다르지. 그러니까 i의 원과 i의 R1은 같아요. 그게 몇 암페어라는 얘기야? 그렇지, 5암페어다라는 얘기네. 5암페어예요. 그 다음 R2에 흐르는 전류 볼래. R2에 그거를 i의 R2라고 할래. 이 i의 R2는 i의 2하고 같아 틀려? 같지. 그게 몇 암페어라는 얘기야? 3암페어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3암페어. 이렇게 3암페어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다음 R3에 흐르는 전류는 기준을 내가 i의 원 전류를 이렇게 흐른다라고 표현할 경우 그걸 i의 R3라고 한다면 그 놈은 i의 원과 같은 방향이지. 그치? 그래서 i의 R3는 i의 원과 같은 방향인데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i의 원이고 i의 2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라고 했잖아. 그래서 i의 원 마이너스 i의 2라고 써줘야겠네. 그치? 그러니까 i의 원은 5고 얘는 3이니까 얘는 2암페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i의 R3는 2암페어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만일 반대로 내가 i의 R3를 내가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걸 i의 R3라고 한다면은 걔는 어떻게 되겠어? 3 빼기 5로 해야겠지. 그러면 얘는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암페어라는 얘기는 어떤 전류가 어떻다는 얘기야? 밑에서 위로 흐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2암페어가 흐른다라는 얘기,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답 확인하면 5암페어 나왔고, 그 다음에 3암페어 나왔고, 그 다음에 5, 3, 2로 해서 2로 해가지고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소거법을 이용해 아주 푸는 거 말고 크레머의 법칙을 이용해서도 풀 줄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그 푸는 법을 그냥 간단하게 딱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방정식이 요렇게가 있었네. 요게 기본되는 방정식이었어. 그치? 얘를 행렬로 표현하면 앞에 있는 자, i의 1, i의 2 해가지고 순서는 그 동일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쓰면 돼. 개수만 써 일단 4. 그 다음에 얘의 개수 i의 2의 개수는 몇이야? 3.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5 이렇게 써. 그리고 괄호 닫어. 그 다음에 이렇게 써. 그 다음에 i의 1, i의 2를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니까 i의 1, i의 2 이렇게 써야겠지. 쓰라는 얘기야. 이렇게 기계식으로. 행렬이라는 거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 행렬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 우변은 그 다음에 는 여기가 는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11하고 0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에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x 플러스 y는 2야. x 마이너스 3y는 9래. 이걸 행렬로 표현해라. 행렬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은 얘는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y 그리고 는 여기가 2라고 했어요. 그래서 2, 9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행렬로 표현하는 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얘를 갖다가 a라는 행렬이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x라는 행렬, 얘는
뭐 B라는 행렬 또는 C라는 행렬이라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써. AX는 C다라고 보통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A는 1, 3의 이행 이열의 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해. X라는 행렬은 XY인데 얘는 1행 2행 해서 2행 1열의 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C라는 행렬도 1행 2행 그리고 1열, 2열은 없으니까 1열 하는 거니까 얘도 2행 1열의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렬 설명 나중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할게요. 자, 일단 크레메 법칙 이용해서 그냥 푸는 거 보도록 할게요. i의 원을 구할 거야. 그럼 기계적으로 딱 해. 크게 크레메 법칙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유도 과정 쭉 있는데요. 그거의 결론이 이렇게 푸는 거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 증명 과정이 있어. 그 증명 과정 굳이 지금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나도 없고 여러분도 없어. 자, i의 원 구하려면은 요 4, 3 그리고 마이너스 3 5라는 것에 디터미넌트 즉 행렬식 값을 여기다 딱 구하면 돼. 이렇게 딱 얘하고 얘하고는 틀린 거야. 얘는 행렬이라고 불러. 행렬이라고 불러. 행렬이라고 하는 건 그냥 벡터예요. 벡터를 의미해. 이렇게 배열이야, 배열. 이렇게 딱. 여기에 행렬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행렬식이라고 한 거는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딱 작대기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디터미넌트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렬식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작대기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구하는 건 좀 이따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분모는 이렇게 쓰고 분자는 어떻게 쓰냐면 i의 원을 구할 때에는 1열 즉 4하고 마이너스 3 대신에 11하고 0을 대입해 주면 돼요. 여기다가 즉 11하고 0을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5를 여기다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구하는 거 볼게. 자, 행렬식 가장 기본적인 거 여기 A, B, C, D라는 이행 이열의 행렬식은 요거 이렇게 대각 요소 곱해. 그럼 뭐야? AD지, AD. 그 다음에 이쪽으로 곱한 건 빼죠. 즉 AD-BC로 이렇게 값을 구하면 돼요. 자, 여기서 적용해 볼게요. 여기 3이었죠 지금. 이거 3이었어. 3이었나? 마이너스 3이었나? 마이너스 3 같다. 그래 안 그래요? 마이너스 3 같아요. 마이너스 3. 오케이. 그리고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5 오케이 됐어요. 자, 이거 곱해주면 어떻게 돼? 4 5 요렇게 곱하라고. 대각 4 5 20 빼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돼서 3 3은 9 해서 20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 다음 분자는 이렇게 곱해. 그럼 몇이 돼? 55 빼기 마이너스 3 곱하기 0은 몇이야? 0이지? 그래서 0. 그러므로 여기는 어떻게 돼? 11분의 여기는 몇이 돼? 55 해서 이 값은 몇이야? 그렇지 5 해서 i의 원이 5다라는 거 구했어요. 아까도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i의 원은 5라고 써놨네. 그치? 그래서 얘하고 같아요 지금.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R원에 흐르는 전류는 좀 전에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풀면 되는 것이지. 그치? i의 원은 i의 R원과 동일한 거니까 5A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크레메 법칙 어떻게 푸는가 다시 또 다른 거 또 풀면서 구해봐야겠지. 이번엔 i의 2 구해볼래. i의 2는 분모는 그냥 동일해. 이놈 그대로 써줘. 연립방정식이 이거지 지금. 연립방정식이 이거란 말이야. 그거 분모는 그대로 써줘. 즉 4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5 이렇게 써. 이렇게.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쓰냐면은 i의 2는 지금 여기에서 i의 2는 이 행에 해당되는 요소인 거야. 그치? 그때는 이 열에 대한 거 1행, 2행, 1열, 2열 이럴 때 이 열 대신에 여기 우변에 있는 값을 여기다 대입해 주면 돼요. 즉 이렇게 하시면 돼. 4랑 마이너스 3은 여기다 써. 4랑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1하고 0을 마이너스 3하고 5 대신에 쓰라는 얘기야. 11, 0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끝. 자,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요거 행렬식 구하는 거 이렇게 AD-BC라고 했지? 얘 곱해. 그러면 몇이 돼? 4, 5, 20 빼기 요거 해주면 몇이야? 3, 3은 9
가 되겠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그러니까 분자는 i의 1과 i의 2의 분자가 아니라 분모는 11로 서로 동일해. 왜? 요소가 동일한 거니까. 분자값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분자 곱해볼래요? 요거랑 곱해주면 4 곱하기 0은 몇이야? 0이지. 빼기. 그 다음에 얘하고 해주니까 여기 마이너스인데 여기 빼기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33이 되겠네.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몇이 돼? 11분의 33 하니까 얘는 몇이 돼? 그렇지, 3A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의 R2는 아까 봤더니 여기 아니 I의 2는 3A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I의 2는 얘는 3A 라는 거 구했고 얘는 5A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거 한 번 더 안 해도 되지. 그래서 i의 2는 i의 R2하고 같아. 그래서 i의 2는 i의 R2하고 같은 거야. 그 다음에 i의 R1도 i의 1과 같아. i의 1과 i의 R1은 같아. 5A. 다음에 R3에 흐르는 거를 내가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i의 1 빼기 i의 2로 해야겠지. 그래서 i의 1 빼기 5 빼기 3 해주니까 2A로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답 알아봤고요. 그 다음 예제도 있는데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 2강 때 예제 4.2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